미국 총기 역사의 전설 레밍턴사는 2000년대 들어와서 그 흑역사를 아주 제대로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번이나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총기 회사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드리는 이것이 미국이다의 제임스입니다. 자, 총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샷건 하면 레밍턴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나는 총을 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1980년대부터 미국 군인이나 경찰 스나이퍼들이 애용하고 있는 레밍턴 마더 700 볼트 액션 소총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토록 전설적인 레밍턴사가 현재 미국인들에게 실망과 비판을 실컷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레밍턴사의 역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밍턴 암스 LLC죠. 이 회사는 1816년 뉴욕에서 설립된 미국의 총기 회사로서 미국에서 사실상 가장 오래된 총기 회사입니다. 자, 창업주인 일리 필러 레밍턴 2세, 이름이 좀 특이하죠. 미국의 발명가입니다. 이 사람은 뭐 세뮤얼 콜트처럼 건스미스 총기 장인 출신은 아니었어요. 이 창업주인 레밍턴 2세는 시중에 파는 프릿락 소총을 사용하다가 본인이 불편함을 느꼈고, 그래서 발명가인 본인이 직접 총기를 제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게 된 회사가 바로 레밍턴사죠. 자, 이 레밍턴사는 미국 서부 개척 시대가 시작되면서 내수용 총기 판매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회사의 매출이 점점 잡히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1845년도에 첫 미 군납을 성사시키고 미국 내전인 남북전쟁 시빌워죠. 이게 시작되면서 레밍턴사는 본격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 이 성공으로 1871년도에는 탄약 회사인 레밍턴 애뮤니션 월까지 설립하게 되죠. 자, 본격적으로 레밍턴사가 대성공을 거둔 것은 제1,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군납을 성공시킨 것인데요. 전설적인 펌프 액션 샷건인 레밍턴 모델 10, 그리고 현대 무기의 아버지 존 브라우닝의 디자인을 가지고 생산한 반자동 소총 레밍턴 모델 8은 1차 세계대전 때 사용이 되었죠. 2차 세계대전 때부터는 말 그대로 군수회사가 되어서 닥치는 대로 주문받은 무기들을 찍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스프링필드사가 개발한 볼트 액션 소총인 M1903 스프링필드, 그리고 역시 존 브라우닝이 디자인하고 콜트사가 만든 M1911 A1 권총도 도맡아서 생산하게 되죠. 심지어 나중에는 러시아가 미국에 주문한 모신나강 소총까지도 레밍턴사에서 직접 생산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레밍턴 모신나강이죠. 나중에 이 레밍턴 모신나강 물량 중에 일부는 자랑스러운 한국 독립군에게 흘러들어가서 대일항쟁에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레밍턴 롤링블럭 소총은 대한제국군이 사용하기도 하죠. 레밍턴사와 한국의 인연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레밍턴사의 생산품은 한국전에서도 사용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레밍턴 모델 11A 오토로더 샷건이죠. 바로 자동 장전식 샷건입니다. 신기반기한 물건이에요. 자, 이것이 한국전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후 베트남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펌프 액션 샷건계의 전설, 그리고 레밍턴사를 현재까지 먹여 살리고 있는 레밍턴 모델 872를 군납으로 생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는 역시 레밍턴사를 대표하는 전설의 볼트 액션 소총인 레밍턴 모델 700 소총을 출시하게 되죠. 어쨌거나 이 레밍턴 모델 700를 기반으로 만든 M24 저격 소총과 펌프 액션 샷건인 M872는 아직까지도 레밍턴사의 소중한 군납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레밍턴사는 역사적으로 군납만을 가지고도 몸집을 거대하게 키운 미국 총기 회사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이토록 잘 나가던 레밍턴사는 놀랍게도 2000년대 들어와서 두 번이나 파산하게 되는데요. 2018년 3월 25일 레밍턴사는 안타깝게도 첫 번째 파산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방만한 경영에 있었습니다. 자, 1차 파산 당시에 레밍턴사는 약 9억 5천만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부채를 가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트남 전쟁까지 군납 생산으로 잘 나가던 레밍턴사는 전쟁이 줄어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경영을 지속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 레밍턴사가 주로 전시에 군납 계약을 해서 타 회사의 제품을 대리 생산해 주는 것, 이것을 주 사업으로 삼고 있었고 이 사업만을 위해서 몸집을 거대하게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 전쟁의 수가 줄어들자 전시에는 같이 생산 연합 전선을 펼치고 있던 미국의 다른 총기 회사와도 군납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고 FN 같은 외국 회사까지 이 구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납 계약을 따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또한 민수용으로 빠르게 시장 전환을 모색했던 다른 회사들과 달리 레밍턴사는 민수용으로 경쟁할 만한 제품이 그리 많지 않았죠. 그래서 신제품을 연이어 시장에 내어놓았지만 민수용 제품 개발이 서툴다 보니 시장에 출시한 제품들은 대부분 실패하게 되었죠. 자, 어쨌거나 이런 상황이 놓이다 보니 회사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감당하지 못할 부채로 인해 레밍턴사는 2007년 6월 사모펀드 회사인 서베어스 캐피털 매니지먼트사에 인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레밍턴사는 민수용과 군납으로 분리가 돼서 민수용은 무대뽀 경영으로 악명이 높은 서베어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산하의 프리덤 그룹 밑으로 들어가게 되고 군수 부분은 레밍턴 디펜스사에 넘어가게 되죠. 자, 이 사건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2차 파산으로 연결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파산의 두 번째 이유는 경영진의 삽질입니다. 자, 오바마 행정부 말기에 레밍턴사의 회장이었던 테드 토백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총기 생산량은 막 늘리게 됩니다. 이것이 패닉 바이를 노리고 한 짓인데요. 사실 이것은 매우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권을 잡게 되면 총기 구매자들이 민주당이 만들 총기 제재안을 두려워한 나머지 총기나 탄약을 사재기하는 현상, 이것을 바로 패닉 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면서 총기 구매는 오히려 저조해지게 되죠. 레밍턴사는 이 경영진의 삽질 때문에 어마무시한 제품 재고를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2012년에 일어난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때문인데요. 초등학생 20명, 교직원 6명, 범인의 모친까지 총 28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초대형 교내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레밍턴사는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소송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의 범인인 애덤 렌자가 사건 당시 레밍턴사의 부시마스터 소총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레밍턴사가 소송당한 이유는 제품 홍보 시 코네티컷의 제품 홍보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시마스터 소총의 광고가 애덤 렌자와 같은 젊은이들의 총기 구매를 유도했고 이것은 코네티컷의 총기 제품 홍보법 위반이었다는 것이었죠. 소송은 시작되었고 언론과 대중에게 집중 포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는 제품 판매량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빠르게 소송을 취하하고자 했던 레밍턴사는 가족들에게 7,3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전달하고 소송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1차 부도가 나게 되었는데요. 레밍턴사는 발행된 모든 주식을 취소했고 새 주식을 발행했고요. 늦었지만 구조조정 이것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은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트먼트와 JP 모건 애셋 매니지먼트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그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레밍턴사는 제1차 파산 이후에 2년 만인 2020년에 또다시 두 번째 파산을 맞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소비자의 외면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레밍턴사의 민수용 부분은 사모펀드 회사인 서베어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산하의 프리덤 그룹 밑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프리덤 그룹이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실 총기 회사를 여러 거느리고 있는데요. 이름난 총기 회사인 부시마스터, DPMS, AAC 등의 회사들이 이에 속하고 있죠. 사실 이 회사들도 크고 작은 제품 하자들로 꽤 유명한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네임 밸류가 적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타격이 적어요. 그런데 비해서 레밍턴사의 제품 수준의 하락은 레밍턴사의 제품을 평생 사용하던 충성 고객들의 외면을 받을 정도로 심각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프리덤 그룹 때문입니다. 프리덤 그룹의 장기는 막장 구조 조정인데요. 회사의 몸집을 줄여도 너무너무 줄이는 게 문제였죠. 예를 들자면 구조 조정을 하면서 제품 검수 부분의 인력을 줄여버린다든지 제품 개발팀 자체를 아예 날려버리는 것, 이런 행동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레밍턴사의 제품은 하자가 많아졌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되죠.
그뿐만 아니고 제품 하자로 인해서 어마무시하게 큰 사건과 소송에 다시 휘말리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채널에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샌디 훅 총기 난사 사건과 방금 말씀드린 제품 하자 소송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발생한 판매 저하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에 1차 부도 때 약 7억 7,500만 달러의 부채를 탕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무시한 채무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이자 비용으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 2차 파산으로 인해 결국 레밍턴사는 쪼개지고 잘려서 여러 회사에 팔리게 되는데요. 본사인 레밍턴 파이어암스는 램 아임스 LLC가 소유를 하게 되었고, 탄약 사업을 맡고 있던 레밍턴 애뮤니션은 비스타 아웃도어 잉크가 소유하게 되었죠. 자, 레밍턴사의 팬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레밍턴사가 어떻게 다시 부활할지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